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는데 이번 정부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로 한 번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생활 방역이 시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활 방역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건지 이걸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활 방역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야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시죠.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사실은 좀 지쳤어요, 우리 국민들이. 저도 너무 힘들고요. 우리 교수님도 지쳤을 것 같은데, 예.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는 거 사실은 요번에 좀 그만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살짝 했는데, 어린이날까지 계속 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였다가 굉장히 높은 환자 폭증을 겪은 싱가포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역학적 고리를 모르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어디서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또 숨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지금 우리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사실 황금 연휴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를 좀 더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어쨌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 조치는 완화하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지침이었는데요. 그럼 일부 완화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완화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 한 4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4대 밀집시설이라고 하는 뭐 종교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주가 지나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제 힘들다 해서 운영 중단 권고를 그냥 운영 자제 권고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시켰던 건 이제 좀 중단까지는 아니고 자제해라. 이렇게 바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은 클럽하고 룸사롱, 예. 혹시라도 열게 되면 네.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는 거죠. 혹시 열면 예, 자제하니까 좀 가급적 열지 말고 열더라도 좀 지침을 더 잘 지켜라 이런 예, 얘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클럽이나 룸사롱 같은 유흥업소 이런 곳에도 영업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운영 중단 권고는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해당 시설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하려면 사실 유흥시설들은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사람들 간의 거리를 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든지 계속 환기를 시켜야 한다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 적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그래도 나는 영업할래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좀 조심해서 해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사실은 그렇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유흥시설이 갑자기 사람들로 많이 붐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정부가 지금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거는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보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 우리 국민을 못 믿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드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외국 사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총선도 있었고, 12일 날 부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기간 중에 감염 확산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 앞으로 2주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4월 말이 되면
또 석가탄실이 있고 다음 날 근로자의 날 또 이어서 어린이날까지 연이어 휴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 방심하였다가는 감염이 다시 확산될 위험이 있어서 이제 5월 5일까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라고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중순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총선하고 부활절 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바깥에 나와가지고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생활방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예,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을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으로 같이 하고 나중에 5월 한 중순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고 스스로 지켜라 이제 이런 거일 텐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방역위원회를 매주 열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주 무슨 얘기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주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2주에 한 번 하든 매주 하든 사실 검토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확산 상황을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적 고리를 모르는 환자가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취합 검사라고 해서 한 10명씩 묶어서 하는 검사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혹시라도 이제 감염이 있지 않은지, 숨어있는 감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찾아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불씨를 전부 다 찾아야지만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이전의 일상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경제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정말 전문가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총선 기간 동안에 어떤 전문 의사분이 글을 올리면서 총선을 의식해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다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론의 일부도 그런가 보다.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당시에 정부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만약에 의심 환자가 있는데도 검사를 안 해줬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의사가 말하기 전에 환자 입장에서나 가족 입장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우리 쪽이 의심 환자인데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해준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그 의사의 글 이후에 다른 많은 의사들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이런 반박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뉴스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를 속여서 마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 듯한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신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지금 너무 환자가 줄어든 것만 보고 이제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사실은 정말로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었고, 또 한쪽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안심을 하면서 요즘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나도 조금 나가서 놀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좀 편하게 놀고 싶은 마음에 살짝 나갔다 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문제죠. 지금 지난 주말에 벌써 부산에서 부활절 교회에 참석했던 부녀가 확진이 됐는데 한 분은 병원 간호사고 한 분은 학교 직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으로 인해서 한 370여 명이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2명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가격리에 들어간 377명 중에 또 환자가 나오지 않을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들이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건 팩트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도 팩트다. 예.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에 총선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서 지금은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그 사례도 부산은 한 28일 정도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은 이제 더 이상 감염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좀 안심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그 역학적 고리를 모르는 환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대책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무거우신가 봐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루하루 좀 불안합니다. 예. 네, 조마조마 불안하시군요. 예. 네, 그런데 5월 6일부터 생활 방역이 시행이 되면 재택근무나 단축근무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이. 또 아이들 학교도 조금 다니고 학원도 많이 다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어쨌든 재택근무를 지금 수준으로 강도 높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조금씩 돌아갈 텐데 직장이나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방역 체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방역 담당자, 감염관리 담당자를 정해야 되고요. 네. 출근한 사람이 있으면 출근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 발열 체크를 해서 내가 열이 없다라고 신고를 하고 혹시라도 근무 중에 아프거나 그러면 바로 이제 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귀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부서별로 나눠서 출근한다든지 해야 되고 사무실도 환기한다든지 또 근무자가 수시로 손 씻기를 하고 마스크 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규 확진자가 사실은 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의 확진자나 사망자 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를 안에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사람이 논산훈련소 입소자 3명하고 네. 또 대구 카톨릭대 병원 의료진 1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모두 다 신천지 관련된 분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재양성 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양성 환자, 재활성화. 그렇죠. 예, 이미 완치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 2.1%에서 재양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신천지 교인 양성자가 5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중에 100명이 넘게 재양성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신천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 권고를 해제하였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폐쇄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유지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집과 회사만 오고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뭐 문화생활도 못 즐기고 야외 활동도 잘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21년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경제도 안 돌아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매우 선도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감염 위험도 줄이면서 경제활동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찾아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사실 경제가 어렵지만 이것을 기회로 새로운 산업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1632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모든 걸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왜 정부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연장만 합니까? 우리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혹시 정부가 비난받을 걸 두려워해서 안전위주를 핑계를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하고 정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데 나와서 데모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환자 수를 줄인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좀 전 세계에 보여주고 모범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스크 끝까지 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